강경천과 논산천이 금강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위치한 강경. 조선시대 이곳은 천혜의 내륙항으로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포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스레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됐죠. 때문에 강경은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강경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돌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강경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 오늘도 힘차게 떠나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옥녀봉에서 이제 길을 따라 해발 40m 산을 내려왔는데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강경교회라고 있어요. 강경이니까 강경교회겠죠? 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예. 또 한옥 구조잖아요. 어떻게 그러네요. 네. 벽돌 위에다가 근데 이 한옥 구조가 돼 있어요. 재밌어요. 이게 한옥이면서도 사실 벽돌, 이 붉은 벽돌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리창이 붙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옥인데 지붕은 한옥인데 그다음 석가래나 모든 건 한옥 구조인데 벽체나 창문은 서양 일본. 서양 거, 서양. 일본 거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정방형이에요. 정방향 정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직사. 이 기역자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정방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기둥이 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한옥 형태로 1923년에 건축된 강경 성결교회 구예배당. 일제 강점기 한옥의 절충적인 건축 기법이 잘 나타나 있는 이 건물은 독특한 구조와 역사로 그 희소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 가지는 그 의미가 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돈이 이제 이걸 짓는 경비가 네. 이 짓는 경비가 일본에서 나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강경교회 강경 성교교회가 여기 지어지는 과정 속에는 네. 1919년 독립 만세 운동과 시점을 같이 해요. 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성결교회 선교사로 와 있었던 토마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사실 성결교회 초대 총회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성결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당 자리를 이제 보러 예. 여기를 와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이 강경 경찰서에서 일본 경찰들이 만세 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태에 있는데 선교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후 조종자 내지는 뭐 주동자 누구냐?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잡아가요? 구타를 한 거예요. 아이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인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영국 정부에서 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 근데. 성결교회니까. 성결교회 이제 선교사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여기서 일본 경찰에 구타를 당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제소를 한 거야. 약간 외교 문제라고 외교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붙은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 일본이 붙었겠네요. 붙은 거죠. 우리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희한하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는 게 골치 아프겠네요.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무마하자. 그러면 협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한 거네요.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금을 내놔. 합의금으로요? 5만 불을 내놓는다고. 그 당시 5만 불이요? 그 당시 5만 지금도 5만 불 큰데. 크지. 근데 그 당시 5만 불이면은 5만 불 큰 거지. 그 5만 불을 내놓고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그래서 그 5만 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이게 참 희한한 또 네.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이 경비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돈으로 지어진 겁니다. 물론 일본이 교회 지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그랬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마하는 조건으로 5만 불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이 예배당을 짓고. 내가 지으러 여기 왔다 그랬으니 예. 그 예배당을 짓자. 아. 그래서 그 5만 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참 네. 전무후무하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예배당을 지어준 꼴이
됐죠. 성결교단 초대 감독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존 토마스 선교사. 어느 날 그가 일본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일본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죠. 하지만 그는 일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며 마지막까지 교회 설립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걸 안 일본 정부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의미가 있다. 굳이 표현하면.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강화도에 그 한옥 그 성당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보면은 한옥 기와는 기와인데 거기에 2층 쪽으로 됐고 창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은 기억이 그 나가지고. 창문도 똑같은 창문이에요. 아. 일본식 창문이에요. 일본식 적상가오 그런 창문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죠. 한옥, 완전한 한옥은 사실 비바람에 약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창호지 붙이면 뭐 다 젖어버리고. 젖고 그런데 벽체도 흙벽으로 하면 또 다시 계속 보수를 해야 그러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하고 이제 유리창을 달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아. 실용적인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이제 그런 남자 이제 들어가는 문하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을 이제 따로 아, 달라요? 두어서, 아, 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출입문, 뭐 출입문 여기 나오는 문인 줄 알았는데 남자 성도, 다르죠. 여자 성도 다르구나. 아. 옛날도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남자석 여자석이 누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따로 앉았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도 두 개, 예배당이 다 두 개였어요 문이.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신발장이 따로 있었고 그랬었죠.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뭐 유일한 한옥 예배당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정방형으로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또 이 예배당을 성결교회가 팔고 네. 나갔단 말이야. 이걸 왜 팔아요? 이거 뭐 그렇잖아요. 뭐 이거 그 가지고 당시에는요?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 뭐야. 이제 새로 짓고 나가면 네. 이건 파는 거지. 근데 이걸 파는 거를 감리교회가 네. 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가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성결교회가 이건 우리 역사다. 그치. 우리 역사다. 그리고 강경 부여 이 서천 이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이 사면 부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가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걸 성결교회 역사로 이어가자. 그래서 이제 보곡감리교회 간판을 띄고 이제 강경교회 구 예배당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구 강경교회 그러면 여기로 와요. 그러네. 내비게이션 치면. 물론 지금 여기서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냥 기념관과 지금은 문화재로. 문화재. 아, 문화재, 그러네. 여기 문화재. 국가동문화재 다시 높은데요, 숫자가. 그래서 문화재로 지금은 이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강경에 오면 옥녀봉의 이제 침례교 출발지, 네.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요 성결교회. 강경 성결교회 예배당, 예배당. 이렇게 살펴보는 코스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되게 좋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시작된 강경 성결교회. 구 예배당 앞에는 강경 성결교회 환원소사를 새긴 특이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1957년 예배당을 이전했던 강경 성결교회가 이후 환원운동을 통해 다시 이곳을 찾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찾은 강경 성결교회 구 예배당은 현재 국가문화재로서 다시 한번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배당의 구조를 보면요. 네. 이제 뭐 예배당의 구조를 보면 초기에는 아예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 정도로 당시에 정서가 그렇죠. 남녀가 유별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기역자 예배당, 기역자. 뭐 가운데 이제 휘장을 네. 치는 예배당이 나오는 거데 이 예배당 이제 휘장을 치는 예배당이에요. 아, 그럼 휘장을 치면 들어가는 문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남자가 들어가는 출입구, 여자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예배당에 문이 두 개씩 꼭 있었어요. 아. 기역자 예배당도 따로 있었어요. 저 출입구가. 출입구가요? 예. 남자 출입구, 예, 여자 출입구. 따로 있었어요. 아. 예.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여기는 이제 휘장을 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남자 들어가는 곳,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당 변천사를 보면 사실은 문화나 정서나 의식의 변화를 같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네요. 처음서부터 뭐 지금과 같은 예배당의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혹은 출입구의 문제나 이런 것이 지금이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같이 자유롭게 된 거죠. 네. 특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네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1, 2년도 아니고 한 몇십 년 동안 어려웠어요. 처음엔 그게 어제 우리가 승동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같은 공간에 신분의 다름에 따라서 자리를 다르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였으니까. 신분도 그러고 남녀도 그러고. 야.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번에는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오랜 역사 속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딱 보기에도 교수님 정사각형 모양의 예배당이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받칠 수 있게끔. 이 콘크리트 건물로 생각하면 노출 공법이지 뭐. 그렇죠. 노출 공법으로. 저 석가래 나무도 대단하고. 이게 그럼 그 당시 했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죠. 그런데 이 건물이 또 아주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6.25 때 폭격을 하겠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폭탄이 여기 떨어졌어요. 이 건물로요? 네, 건물로. 근데 불발탄? 그래가지고 이 구멍만 뚫린 거야. 그 구멍만 뚫려서 이 건물은 온전할 수 있었다. 야, 그것도 진짜 은혜네요. 그래서 6.25 과정 속에서도 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예배당.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건물을 세우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게 되니 건물의 기둥 하나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 아래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야말로 감사와 은혜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자 출입구하고 여자 출입구가 달랐는데 거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남아 있네요, 이렇게 아직까지. 야, 이건 뭐 나중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만. 해서 쭉 이렇게 하면은 해서 한쪽은 여자 정도, 한쪽은 남자 정도가 이렇게 서로 보지 않고 강대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구나. 되게 고풍스러운데요? 한옥예배당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방형 집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볼을 거는 것도 어렵고, 네. 그래서 어려운데 아무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한 층이 아니잖아요. 다층 구조잖아요. 지붕 자체가. 그러네요. 높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도 약간 이렇게 그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밑에가 옛날에 뭐 이렇게 잘 좋은 제목을 갖다 걸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이제 밑에 거 썩으니까 콜라되죠. 저 옛날 주일학교 때 이런 걸개 이거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항상 이렇게 자대고 매직으로 구워가지고 뭐 주일학교 찬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두기도 뭐 사도행전 항상 앞에 놔놓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 보니까 잘 그렸네. 이거 다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쓴 거예요. 그럼. 뭐 인쇄한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이거 내가 악보 잘 그렸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잘 그렸다. 이거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옛날에는요 인쇄도 악보 인쇄를 어떻게 했겠어요? 못하죠. 사실 다 그린 거예요. 그게 옛날에. 사성문 같은 거죠. 다 그려서 만든 건데 나도 옛날에 그려서 가리방으로 그려가지고 내가 등사해가지고 내가 찬양대 악보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옛날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한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색이 바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잘했는데. 내가 잘 그렸어. 글씨도 그렇고 악보도 그렇고. 이거는 이 글씨는 옛날에는 군대에 네. 그런 시대 아니었지. 저는 아니에요. 차트병이라는 게 있었어. 차트병이 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차트병은 이거 브리핑 할 때 브리핑 차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야.
글씨가 이게 차트별 글씨야. 이 글씨가. 지금은 이제 PPT로 바뀌었지만 지금 PPT 죠.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일일이 네, 다 써서 도표곤 뭐, 다 그래요. 뭐 병력이든 뭐 작전 계획서를 다 해서 부대장 오면 다 브리핑해야 되는 거야. 자, 하겠습니다. 뭐 그럼. 쭉쭉쭉쭉쭉. 그걸 잘 해야지. 그거 잘하는 차트병은 좀 군대 생활이 좀 편했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대신에 이제 가끔 사고 터지면 좀 고롭긴 했지만. 또 강대상이 저희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 강대상이 좀 화려하긴 해도 지금은 되게 심플한데. 만든 건지 모르지만. 또 저 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되게 특이하고 되게 좀 색다른, 저한테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에요. 색다르죠. 예. 이런 예배당 많지 않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많지 않죠. 와.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천주교 아닌 혹은 성공이 아닌 그 교회 예배당들 가운데에서는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뭐 따져봐야 한 10개 될란가? 교수님 이거 그거잖아요. 풍금. 네, 풍금. 발로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 소리가 나는데요? 바이엘 공부를 했네. 예. 와, 이게 아직까지 풍금이 남아있는 곳이 있구나. 와. 시대가 진짜 한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 아직 100년.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1924년도니까 지금 거의 22년이니까 98년도. 98년도. 100년. 그것도 그거를 이렇게 복원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는. 그대로. 저 위에 남아있는 먼지들이 100년, 거의 100년을 거의 쌓은 먼지 같은데. 쉽지 않은 건물 유지가. 그래도 이후에 감리교회가 이걸 그대로 또 사용을 해서 네. 그래도 유지가 됐고 또 감리교회가 나가면서 또 다시 성결교회가 이걸 구입해서 문화재로 관리를 예. 하고 있으니까 고맙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재산 가치로만 따지면 그렇죠. 없애버리고 관리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근처에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강경 홍자 성결교회지만은 이제 새로운 성결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가서 네. 새로 지은 건물이죠. 강경 성결교회 구 예배당에서부터 도보로 10분 남짓 소요되는 위치에 자리한 강경 성결교회의 현 예배당. 이곳에서도 강경 성결교회의 특별한 역사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강경이 지금은 좀 이렇게 작은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기독교 역사라든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별히 성결교하고 침례교회는요. 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강경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비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1907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성결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토마스 목사가 오는 것은 1912년에 와요. 1912년이에요? 12년에 오는데 전도를 시작한 것은 1913년. 이 강경역 앞에서 네. 집회를 하면서 처음 전도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강경 성결교회가 집회가 시작이 돼서 네. 실제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1918년. 좀 약간 시간이 걸렸죠. 걸렸네요. 예. 시간이 걸려 처음 전도를 시작한 것은 이제 1913년이지만은 실제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1918년이죠. 근데 그 1918년이라는 게 시점이 3.1 독립 만세 운동하고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치, 1년도 아니네요. 1년이 아니 10월 달이니까 불과 한 5개월 정도 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구예배당의 그 토마스 목사가 거기서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게 그 시점이 딱 그 시기겠네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예배당 부지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가 왔다가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당은 어쨌든 그렇게 마련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 강경 지방에서는 1918년에 실제적인 성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근데 성결교회는 여기보다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부여,
부여요. 부여예요. 아. 부여 읍내 말고 강 건너면 거기가 이제 규암면이라는 곳인데 그 규암면에 먼저 이제 그 규암교회가 성결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강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하류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하나가 생겼네요. 하나 또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성결교회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아. 이 강경에서 이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강경 성결교회. 하지만 그 이전부터 금강을 따라 성결의 복음은 이곳에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 그 공동체가 강경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며 복음 전파에 더욱 앞장서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강경 성결교회는 오늘까지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강경 지역 성결교회의 모체로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념비 앞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기념비로 할 수 만한 이렇게 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이거는 이 강경 성결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그런 그 선도 기념비라고 그러는데 무슨 네. 선도 기념은 한국의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 그래 돼 있어요. 아, 제가 거부라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선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끄는 먼저 주도적으로 제일 앞에 주도적으로 하자, 이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했던. 그런 것인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이 교회는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옥녀봉을 이제 침례교에서 이제 뺏어가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일본에서 그렇죠. 네, 하면서 이제 신사도 지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신사의 제일이 되는 날 강경에 있는 모든 학교들 학생들을 이제 신사 참배를 시킨 거죠.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다 이제 가서 신사 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바로 이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 57명이 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신사 참배를 갔는데 예. 이 학생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남녀 어린 학생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학교로서도 당시에 굉장히 곤혹스럽겠네요. 황당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거부하니까 근데 다 그 57명이 이 성결교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강경 보통학교 선생님 가운데 이 교회 출신. 그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지도하는 반이 다 사실상 거부를 한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그것도. 조형물 속에 담긴 김복희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 이 사건은 신사참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던 일본 총독부의 계획을 10년 후퇴시킨 것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실 묻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었는데 뭐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묻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부임해온 성결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자기가 여기를 부임해 왔으니까 이 교회 역사를 뚝 이제 찾아보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는 교단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뭔가 이거는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교단에 이제 이거를 공론화했고 네. 그래서 이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들,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신사, 일본 경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화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바탕은 예. 바닥의 조형물은 고기 이게 같은데요, 물고기. 익스투스예요. 그렇죠, 물고기 같죠. 꼬리하고 네. 머리가. 익스투스를 조형물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 돌멩이들 있죠? 네, 이렇게 서 있는 거요. 여기 57개야. 아, 그 57명의 57명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돌멩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초의 사건이다.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선도비라는 단어를 그러네요. 썼어요. 선도라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저 말 자체가. 그래서 세워진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 세워진 거는 뭐 20년이 좀 안 돼요. 네. 안 돼서 오래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 이제 강경에 오면
강경 성결교회 구예배당의 사연과 그 다음에 신사참배와 관련한 사연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죠. 아, 되게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해가지고 그런 주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를 확실하게 네,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이걸 표현하면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주입된 신앙 의식이 행동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참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현실을 보면서 걱정도 되죠. 금강을 따라 이루어진 강경의 황금기와 기독교 복음의 전파. 이곳에 다양한 문화가 자리한 만큼 많은 기독교 역사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강경에 방문하셔서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